운명의 날 앞둔 셀트리온, 금융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 셀트리온 분식회계 최종 결론 앞두고 금융투자업계 순매수 2위 종목. 주가는 고점 대비 45% 낮은 수준. 아시아 경제에서 금융당국의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셀트리온 주식을 적극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금융투자사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124억 원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 가장 많이 사들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기간 1,437억 원 상당을 순매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서 벗어나려는 증시 상승세를 제안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난해 3월 32만 8,305원을 기록한 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성장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했다. 여기에 금융회사나 증선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1월 급락세를 보이며 14만 7천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17만 1천원, 종가 17만 1천원은 일부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고의를 입증한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 넘게 급등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45%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달 중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혜민 키움증권연구원은 셀트리온의 감리 일정 및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속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재 여부 등이 결정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수준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 원대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로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회계감리 결과와 함께 검찰 고발 의견을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지난 1월 감리위로부터 감리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논의를 시작,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안건 상장 이후 의결까지 기한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말이 좀 짜증이 나는 말이죠. 그쵸? 셀트리온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달 중 마무리하고 그런 소식이 나올 수 있게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가 한 달간 먼저 보자고요. 기사 내용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수급이 괜찮습니다. 수급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기관들의 몸통이 공매도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잖아요. 공매도가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친다. 도저히 주가를 못 갈 것처럼 1년 내리 밀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그 기준점으로 해서 원래 가격까지 원위치까지 돌아가고요. 그리고 합병하고 인프라의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 그러면 주가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이 수급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 같고요. 셀트리온의 자사주 취득 현황입니다. 2월 23일부터 지금 대략 19,754주, 3만주, 그리고 2,503주, 그리고 오늘 3월 4일 48,680주, 대략 한 10만주 체결되었어요. 50만주 중에서. 그래서 20% 정도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남은 40% 빨리 소집하고 이제 주총 조금씩 주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하고 살짝 반등하고 계속 물려 있었던 그런 악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많이 계속해서 진행,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연준에 대한 이 두 가지, 이 중에 우크라이나 핵시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겪었는데요. 자,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한 러시아, 공포에 짓눌린 증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 공격 소식에 시장은 공포에 떨었다.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는 화재가 진압된 상태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핵심 장비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2차 회담에서 즉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도 하방 압력을 키웠다. 양측은 이날 진행된 협상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하고 조만간 3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 이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세는 어쨌든 간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하고 조만간 3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3월 이제 FOMC 곧 있으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에 발언이 좀 있었고 이 부분과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FOMC가 끝나는 3월 이 기준점으로 해서 같이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언급드리죠. 얘는 끌려나가도 지나간다. 이게 증시의 샥으로 불어닥칠 만큼 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도 휘둘릴 필요 없다. 연준은 증시와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금은 절표 자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준과 우크라이나 이 전쟁 그런 대외적인 악재는 지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만 모니터링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25 하락했어요. 시장이 하락하고 낙폭을 키웠다가 살짝 반등하고 짓눌려 있었죠. 셀트리온이 2.34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2.96, 제약이 2.62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요.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그리고 니케이도 2.23, 상해도 0.96, 항생도 2.5%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한 러시아, 공포에 짓눌린 증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 공격 소식에 시장은 공포에 떨었다.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는 화재가 진압된 상태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핵심 장비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3일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2차 회담에서 즉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도 하방 악력을 키웠다. 양측은 이날 진행된 협상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의 휴전에 합의하고 조만간 3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빨리 마감이 되어져. 그쵸?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는. 그러나 이게 좀 딜레이 되고 질질 끌고 있는데요. 3월 FOMC와 같이 이 기준점 일자로 해서 같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연준의 첫 번째 연준에 휘둘릴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연준은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그리고 실물 경제를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이슈는 크게 전 세계 금융 경제에 샥을 일으킬 그런 샥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런 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고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어느 순간 다시 회복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